여러분은 레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일반 대중은 2020년 오픈AI사의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2019년을 전후로 전 세계 연구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놀라운 언어 생성 능력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논문 제목, 사건 연도, 인용 문헌을 실제처럼 꾸며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한 곳이 바로 페이스북 AI 리서치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검색을 결합한 생성, 리트리벌 아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모델이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에서 필요할 때 정보를 찾아보는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에게 구글링 능력을 부여한 셈이죠. 이 아이디어는 2020년 루이스 등이 발표한 논문 리트리벌 아그멘티드 제너레이션 포어 날러지 인텐시브 NLP 태스크스에서 처음 제안하였고, 이후 오픈AI, 구글, 안드로픽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퍼플 렉시티나 노트북 LM 같은 서비스도 바로 이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그의 개념과 핵심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그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보고, 레그가 실제로 어떻게 외부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결합해 문장을 생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그의 기본 개념과 검색, 증강, 생성의 3단계 구조 및 데이터 중심의 흐름을 알아보고, 레그가 환각을 줄이는 동시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레그의 전체 작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이 그림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레그가 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유어 데이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즉 표 형태로 정리된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목록, 통계 수치, 실험 결과표 같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큐먼트, 즉 보고서, 기사, 논문, 위키 문서처럼 문장으로 이루어진 비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는 API, 즉 다른 프로그램이나 웹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 3가지 형태의 데이터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레그가 답변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외부 지식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가운데의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레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쉽게 말해 데이터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저장만 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서들의 특징을 요약해 숫자 형태의 벡터로 저장해 두고,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도 같은 방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가장 비슷한 문서를 빠르게 찾아주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의미적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순히 단어가 같은 문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비슷한 문서를 찾아주는 똑똑한 검색 과정입니다. 오른쪽에는 LMM, 즉 대형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인덱스가 찾아준 관련 문서들을 받아서 사용자의 질문과 함께 하나의 입력으로 처리합니다. 그 입력에는 사용자 질문과 관련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며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려줘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레그는 먼저 관련 문서를 찾아주고 그 문서의 내용을 요약, 참조하면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산림 파괴, 산업화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와 같은 근거 기반의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유저를 보시면 사용자가 질문을 보내면 레그 시스템은 이 과정을 거쳐 근거 있는 응답을 제공합니다. 즉 단순히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찾아보고 말하는 인공지능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그는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외부 지식 창고를 열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그는 환각을 줄이고 정보의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그의 첫 번째 단계, 리트리벌, 검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즉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인공지능은 이 질문과 가장 관련 있는 정보가 어디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단어가 같은 문서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문장이나 문서의 의미를 숫자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문장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형태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 문장은 0.23, 마이너스 0.41, 0.89와 같은 고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질문 벡터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문서 벡터들을 비교해서 가장 의미적으로 가까운 문서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유사도 검색이라고 합니다. 의미적으로 가까움이라는 건 단순히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맥락이 비슷한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기후변화의 이유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기 때문에 리트리버 시스템은 이 두 문서를 서로 가깝다고 판단을 합니다.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의 벡터는 인덱스라는 구조에 미리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도서관의 색인표처럼 어떤 문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로 검색 단계는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몇 개의 문서, 즉 탑K 다큐멘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문서들은 이후 단계인 증강 단계에서 프롬프트에 결합되어 모델이 근거를 참고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결국 검색 단계의 핵심은 모델이 아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필요한 정보를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레그의 두 번째 단계인 아규멘테이션, 즉 증강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검색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문서 조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정보는 단순한 검색 결과일 뿐 모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 정보를 프롬프트에 적절히 결합하는 과정이 바로 증강 단계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사용자의 질문, 쿼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검색 단계에서 검색된 문서 조각이 있습니다. 이 둘을 그대로 LMM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의 프롬프트 구성 단계에서 하나로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검색 단계에서는 모델은 여러 문서를 검색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옵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또한 산림 파괴와 토지 이용 변화도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이제 증강 단계에서는 이 검색된 정보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킵니다.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요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 문서 내용을 함께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근거가 포함된 질문, 즉 지식이 증강된 입력이 됩니다. 그 결과 모델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증강 단계는 검색된 데이터를 문맥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바로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과 레그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보다 무엇을 참고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제너레이션, 생성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증강 단계에서 우리는 사용자 질문과 검색된 문서 내용을 하나로 결합해 프롬프트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결합된 프롬프트를 거대 언어 모델이 입력받아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델이 단순히 자신의 내부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실제 문서 내용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프롬프트에는 화석연료 사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산림 파괴는 탄소 흡수량을 줄인다와 같은 문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LMM은 이 정보를 읽고 문맥을 이해한 뒤 기후변화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파괴가 주요 원인이다라는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보다 근거성입니다. 즉, 답이 얼마나 맞는가 보다 이 답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그의 생성 단계는 단순한 문장 생성이 아니라 근거를 활용한 정보 생성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 신뢰 가능한 지식을 전달하는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그의 각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데이터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문, 즉 텍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임베딩을 통해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얻은 질문 벡터가 인덱스에 저장된 문서 벡터들과 유사도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관련성이 높은 문서 텍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즉, 검색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텍스트, 벡터, 다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기 할 때만 벡터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강 단계입니다. 방금 검색해온 관련 문서와 원래의 질문 텍스트, 그리고 모델의 역할을 명시하는 시스템 프롬프트 텍스트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결합된 프롬프트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형태가 여러 텍스트 데이터에서 하나의 프롬프트 텍스트로 합쳐집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모델이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어 근거를 프롬프트 안에 싣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성 단계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결합된 프롬프트 텍스트를 입력받아 그 안에 포함된 컨텍스트를 조건으로 응답 결과를 텍스트로 생성을 합니다. 최종 결과는 근거가 반영된 텍스트 응답이며 필요하면 출처를 함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생성 단계에서는 프롬프트 텍스트에서 응답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정리하면 검색 단계에서는 벡터 형태를 이용하여 의미가 유사한 것을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으로 찾아서 관련 텍스트를 찾아오고, 증강 단계에서는 그 텍스트를 질문 텍스트와 합쳐 프롬프트 텍스트라는 하나의 입력 형태로 만들면서, 마지막 생성 단계에서는 그 프롬프트 텍스트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최종 답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레그가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한번 학습이 끝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변해도 그 변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답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답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레그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첫 번째로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웹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므로 새로운 기사나 문서를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거 제시가 가능합니다. 검색된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답변 안에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다라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모델이 스스로 문장을 지어내는 대신에 검색된 실제 데이터를 참조하여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억 속 지식을 꺼내는 모델이었다면 레그는 찾아보고 설명하는 모델로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레그가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레그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레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레그는 검색 품질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검색 단계에서 관련성이 낮은 문서가 선택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증강과 생성 단계, 거기서 나오는 결과 텍스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검색 품질이 답변 품질을 좌우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문서 조각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문을 작은 단위로 나누다 보면 문맥이 끊기거나 필요한 정보가 여러 조각에 분산되어 일관된 답변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 입력 길이 제한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서를 한 번에 결합하면 현재 모델이 허용할 수 있는 입력의 한계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일부 정보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출처 신뢰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검색된 문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모델은 오히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레그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 기반 검색을 하거나 의미 기반 벡터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문맥을 보존하면서 문서를 분할하는 다이나믹 청킹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입력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자동으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롬프트 압축 기법이나 긴 문맥을 다룰 수 있는 최신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 검증과 출처 신뢰도 평가 체계를 결합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결국 레그는 완성된 기술이라기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향해 진화 중인 기술적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그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레그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레그는 검색, 증강, 생성의 세 단계를 통해 작동하는 구조로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한계였던 환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먼저 검색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외부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텍스트에서 벡터로 변환되어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고 그 결과를 다시 텍스트 형태로 반환합니다. 증강 단계에서는 이렇게 검색된 문서를 질문과 함께 결합하여 인공지능이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즉, 모델이 무엇을 근거로 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단계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LLM이 근거를 포함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근거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레그는 최신 정보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검색 품질과 문맥 손실, 프롬프트 길이 제한 같은 기술적 도전도 존재합니다. 즉, 레그는 완성된 기술이라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앞으로 레그 기반 서비스나 시스템을 볼 때 그 원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